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맨유 대 PAO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맨유는 이번 유로파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르투와 페네르바체 등 쉽지 않은 팀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전력과 이름값을 생각해보면 매우 아쉬운 성적이다. 그래도 테나흐를 경질한 이후 아모림을 선임해 지도자 공백을 메웠고 선수들도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코비 마이누와 맥과이어, 안토니 등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우가르테와 린델로프, 가르나초 등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다. 원정 파오크는 상경기 승점 1점으로 16강행이 어려워 보인다. 자국 리그에서는 늘 우승을 다투는 팀이지만 유로파에서는 전혀 강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브코비티와 타이손 등 경쟁력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있지만 바카요코가 중원에서 볼 점유에 고전 중이고 특히 원정 경기력이 아쉽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상경기 승점 1점인 파오크도 수비 위주로만 나서긴 어렵다. 지브코비치와 타이손 등이 측면 돌파로 메뉴 수비를 넘으려 할 텐데 달록과 마르티네즈 등 메뉴 측면 수비수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징계에서 돌아오는 페르난데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레시포드와 회룬이 기회를 노릴 홈팀이 대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아약스 대 텔아비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아약스는 카라바흐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권 팀을 추격 중이다. 리그에서도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지나 선두권으로 올라왔는데 내심 유로파 우승을 노리고 있다. 더블 스쿼드를 자랑할 정도로 선수단 구성에 자신이 있는 이번 시즌이고 베그오스트와 고즈, 브로비와 아크폼 등이 각기 다른 강점으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테일러와 핸더슨 등 중원을 책임질 선수들도 있다. 원정 텔아비브는 좀처럼 경기력 난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시에다드 전이 있긴 했지만 초반 대진운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승점 획득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최하위로 뒤가 없고 이번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웨슬리와 오베르엠, 사하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기용해 정면 승부를 볼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텔아비브는 페레츠와 시소코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조합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 내내 중원의 수비 보호가 되지 않기에 아약스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테일러와 핸더슨이 중원에 나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브로비와 베우오스트가 기회를 골로 만들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포르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라치오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3전 전승 골득실 8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질주 중이다. 세리에서도 나폴리의 뒤를 추격하는 상위권 팀인데 내심 우승 트로피 1개 이상을 노리고 있다. 임모빌레 없는 첫 시즌이지만 페드로와 블라의 디아, 카스테야노스와 이삭센 등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베테랑 볼란치 베지노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별다른 부상자가 없는 풀핏이라는 점도 상승세의 원인이다. 원정 포르투는 호펜하임 상대로 1승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기에 15위로 16강 직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라이벌인 스포르팅의 질주를 보는 추격자고 팀과 팬이 바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난적 라치오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라치오의 승리를 본다. 포르투는 오모로디온이 이번 시즌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에이라와 갈레노 등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아쉽다. 이삭센과 페드로, 디아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포르투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카스테야노스가 해결할 라치오가 전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페네르바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알크마르는 홈경기 승리 이후 나선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강팀인 빌바오와 토트넘을 상대했는데 고비를 넘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하위권으로 처졌고 이 경기에서 반등해야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측면 수비수인 물러울프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마이쿠마를 비롯해 공백을 메울 선수가 있고 간판 스트라이커인 페럿이 팀 공격을 이끌 것이다. 원정 페네르바체는 쉽지 않은 일정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선전 중이다. 트벤테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고 메뉴전에서는 승점 1점이 아쉬울 정도로 경기를 잘했다. 5대 리그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데 엔 네시리와 타디치, 생막시망 등의 스리톱이 위력적이다. 접전을 본다. 알크마르는 페럿 외에도 반 본멜과 드윅 등이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프레드와 암라바 등 튀르키예 리그 최고의 볼란치 듀오가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낼 페네르바체가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5번째 경기 풀젠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풀젠은 지난 라운드 파오크 원정에서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다. 밀란 하벨의 선제골에 이어 비드라의 추가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센터백인 드웨가 퇴장당한 이후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동점을 허용했다. 종료 직전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인저리 타임 1분을 버티지 못했다. 그로 인해 상경기에서 승점 3점에 그치며 유로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원정 소시에다드는 텔아비브를 잡고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다. 니스와 안더레흐트 상대로 승점 1점에 머물며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승점 3점을 따내고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라리가에서도 공격진의 부진 속에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었는데 웨아사발이 건강하게 나서며 팀이 살아났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웨아사발과 쿠보, 브라이스 멘데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풀제는 수비진의 리더인 드웨의 이탈이라는 부담이 있고 칼바크가 중원에서 주비멘디와 투리엔테스를 저지하기 어렵기에 대회 첫 패배를 당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디나모 키이우 대 페렌츠바롯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홍 키이우는 로마 원정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갔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루브친스키와 미카일렌코 등이 브라주코와 사파렌코 대신 중앙에 나와 경기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수비 보호도 해줬지만 게레로가 좋은 기회를 날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도 직전 경기를 통해 반등할 기미를 보인 건 분명하다. 원정 페렌츠바로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니스를 잡고 첫 승을 신고했다. 토트넘과 안더레흐트 상대로 분패했었는데 상대의 자책골로 얻은 선제점을 잘 지켜냈다. 그러나 원정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나서야 하는 경기기에 이 경기는 다소 웅크린 운영을 할 수 있다. 트라오레와 자카리아센 등 측면 공격수들부터 압박하며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홈 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낯익긴 하지만 홈 일정을 중립에서 치러야 하기에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얻기 힘들다. 게레로와 나자르 등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침투를 하겠지만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나설 페렌츠바로스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